저는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어요. 하지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때 저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니에요. 저녁 식탁 위에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네 사람이 탁자 둘레에 앉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따끈한 미역국이 연기를 피우고 있었지만 젓가락을 든 사람은 없었다. 벽에 걸린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한다는 듯 조용히 압박했다. 서민정이 숟가락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평소보다 더 단호한 동작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이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았다. 엄마, 이번 달 전기세가 벌써 25만 원이 넘었어요. 우리 집이 공장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그날따라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아무도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민정의 시선은 조용히 식탁 맨 앞에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강재현 그녀의 남편가 몸을 살짝 움직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마치 빚을 짊어지고 있다는 듯 머리를 숙였다. 정말 요즘 저도 너무 막막해요. 엄마, 계속 일자리 알아보고 있는데 요즘 취업 시장이. 그는 중간에 말을 멈췄다. 변명이 더는 의미 없어진 순간이었다. 왜 그런지는 그 자신도 모를 만큼. 윤미숙이 젓가락을 들던 손이 멈췄다. 두부 한 점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두 아들을 바라보았다. 지금 막 무언가 큰 사건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민정은 그 짧은 침묵을 놓치지 않았다. 이번엔 목소리가 더 작아졌지만 단어마다 힘이 있었다. 오늘 민준이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학비를 내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는 학교에 못 간다고요. 엄마로서 그런 얘기를 듣는 건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요. 미숙은 입을 때려다 다시 다물었다. 그녀의 눈길은 조카 지금 조용히 작은 숟가락으로 밥을 뜨고 있는 애게로 잠시 향했다. 아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긴장감은 분명 느끼고 있었다. 민정은 시어머니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기울였고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다. 엄마는 저축해놓은 돈 있다고 하셨잖아요. 전에 병원비나 아플 때 쓰려고 그러셨죠. 지금 우리 집 상황이 바로 아픈 때 아닌가요? 미숙이 어깨를 약간 움찔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녀의 손은 식탁 아래에서 옷자락을 꼭 움켜쥐고 있었다. 그건 엄마가 다시 확인 안 해봤어요. 아직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겠고 오래 둔 거라서.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이 틈새로 스며드는 듯 잦아들었다. 눈은 모두를 피하고 오로지 그녀의 손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푸른 정맥이 세월의 흔적처럼 선명하게 드러난 채로. 민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 보였지만 동시에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결의를 드러냈다.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니는 그냥 계좌 이체만 해주시면 돼요. 서류 처리나 절차는 저희가 다 해드릴 수 있어요. 그제야 재현이 입을 열었다. 고개를 조금 들었지만 눈은 벌겋고 시선엔 확신이 없었다. 잠깐만 빌리는 거예요. 엄마, 제가 다시 일하게 되면 바로 갚을게요. 아시잖아요. 한 번도 약속 어긴 적 없잖아요. 미숙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아들의 눈을 잠시 마주치고 며느리 쪽으로 그 후에는 묵묵히 미역을 짚는 손주에게 옮겨갔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엄마가 좀 더 생각해 볼게. 다 괜찮아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침묵이 다시 한번 방안을 덮었다. 민정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에게 생선을 덜어주고 고개를 돌렸다.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미 어둠이 내려앉고 희미한 가로등 몇 개만이 불을 밝히고 있었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어떤 작고도 뚜렷한 무언가가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손이 살짝 떨렸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면 보고도 모른 척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날 저녁 이후로 강씨 집에서는 아무도 미숙에게 뭘 드시고 싶으신지, 필요한 게 있는지, 몸은 어떠신지 묻지 않았다. 일상은 계속됐다. 밥은 차려졌고 집은 정리되었지만 뭔가가 조용히 바뀌어 있었다. 어느 이른 아침 미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차를 끓이고 옷을 개고 창문을 확인하며 집안을 돌았다. 부엌에 들어서자 민정이 전기세 고지서를 들고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내가 뭘 했어? 하루 종일 온수 쓰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지.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니었지만 문턱에 서 있는 사람을 향한 듯 충분히 컸다. 미숙은 말없이 멈춰섰다. 그녀는 아직 따뜻한 찬물에 온기가 남은 손을 내려다보더니 조용히 뒤돌아 나왔다. 점심때 그녀는 손주에게 밥을 데워 상을 차렸다. 막 밥그릇을 내려놓았을 때 재현이 일하던 방에서 나와 전기밥솥을 찌푸린 얼굴로 바라보았다. 엄마, 또 플러그 안 뽑으셨어요? 지금 전기세가 예전 같지 않다니까요. 이제는 한 푼도 아껴야 해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황급히 플러그를 뽑았고 손은 가볍게 떨렸다. 마음속에는 이름 붙일 수 없는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오후 거실을 정리하던 중 그녀는 민정이 친구와 통화 중인 목소리를 들었다. 처음엔 날씨, 아이 학교 이야기 같은 상투적인 대화였다가 이내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또렷했다. 응, 시어머니도 같이 살고 있어. 솔직히 같이 살면 예의는 지켜야 하는데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 한 명 더 부양해야 한다는 게 진짜 피곤해. 미숙의 손이 멈췄다. 닦던 천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천을 주었다. 그 고개는 마치 다시는 들 수 없을 것처럼 깊이 숙여졌다. 저녁, 식탁은 평소처럼 차려졌다. 하지만 오늘은 민정이 시어머니를 부르지 않았다. 오직 재현과 민준만을 불렀다. 미숙은 조용히 들어왔다. 식탁은 이미 거의 비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손주에게 김치를 집어주려 했다. 그때 민준이 고개를 들어 순수하게 말했다.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 힘드니까 괴롭히지 말래요. 그 말은 솜처럼 가볍게 들렸지만 돌처럼 무겁게 떨어졌다. 미숙은 손을 멈추고 천천히 젓가락을 거두었다. 김치는 접시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민정을 바라보았다. 민정은 눈길을 주지 않고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다. 재현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식사는 아무런 말도 감사의 말도 없이 끝났다. 미숙은 몇 점만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마음은 배고프지 않았지만 목구멍은 막힌 듯 답답했다. 설거지를 하러 일어섰을 때 그녀는 등 뒤에서 재현의 혼잣말을 들었다. 엄마가 조금만 도와줬더라면 지금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조용히 물을 틀고 찬물에 손을 담갔다. 그녀는 그저 그릇만 닦는 게 아니었다. 한때 마지막 안식처라 믿었던 집에서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감정을 씻고 싶었다. 그 후로 그들의 거리감은 더 이상 모호하지 않았다. 그것은 분명한 형태로 존재했다. 피하는 눈빛, 급히 닫히는 방문, 그리고 빠진 밥그릇. 그러던 어느 일요일 아침, 미숙이 방에서 옷을 개고 있을 때 민정이 불쑥 들어왔다. 어머니, 지금 괜찮으세요?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눈은 웃고 있었지만 입술은 부드럽지 않았다. 미숙은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다. 그래, 엄마 바쁘지 않아. 무슨 일이니? 민정은 그녀 옆에 앉으며 시어머니의 소매를 부드럽게 쓸었다. 다름이 아니라요. 요즘 저희가 재정 계획을 좀 세우고 있어요. 혹시 어머니께서 잠시 동안 재현 오빠에게 은행 계좌를 위임해 주실 수 있다면 여러모로 처리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아서요. 미숙의 손이 멈췄다.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개고 있던 손이 멈칫했다. 계좌 위임이라니 그런 게 왜 필요하니? 민정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를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은행 업무나 각종 혜택 신청 같은 걸 자주 하다 보니까요. 위임장이 있으면 어머니께서 굳이 왔다 갔다 안 하셔도 되고. 그녀의 목소리는 자장가처럼 부드러웠지만 눈빛 속에는 기다림과 기대가 담겨 있었다. 미숙은 자신의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 열이 났을 때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던 그 손. 천천히 대답했다. 좀 더 생각해 볼게. 엄마가 그런 서류 같은 건 잘 몰라서 전에 회계하던 친구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웃음은 눈에 띄게 옅어졌다. 네, 저는 그냥 어머니 편하시게 해드리려는 거였어요. 귀찮으시면 괜찮아요. 그날 밤 재현이 미숙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 방으로 들어왔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엄마, 위임장 서식 미리 인쇄해왔어요. 지금 바로 사인 안 하셔도 되고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미숙은 서류를 받았다. 손이 조금 떨렸다.
그녀는 그것을 펼치지 않고 책상 위에 놓인 불경 옆에 살며시 내려놓았다. 재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다음 날 식사 시간, 아무도 그녀에게 그 서류를 읽어봤는지 묻지 않았다. 하지만 민정의 눈은 식탁 옆 그녀 자리 위 서류 쪽으로 자주 향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놓인 채로 숨막히는 존재처럼. 화요일 저녁, 미숙이 TV 뉴스를 보고 있을 때 재현이 방을 지나가며 말했다. 엄마, 계좌 관련해서 도와드릴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요즘 노인들한테 사기 많이 일어난다던데 은행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요. 미숙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눈은 TV를 향하고 있었지만 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가슴속이 조여드는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다. 전보다 차가운 목소리였다. 엄마 늙었지만 아직 정신은 멀쩡하단다. 그 집에서 처음으로 미숙의 한마디가 공기를 멈추게 했다. 늦은 밤 그녀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노란 스탠드 불빛 아래 서류 뭉치는 그대로였다. 아무도 다시 손대지 않았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그 안에는 고인이 된 남편이 남긴 재산 내역이 적혀 있었다. 미숙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얘들한테 필요한 건 내가 아니야. 내 사인이야. 밤은 조용했고 그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지 못했다. 재현이 했던 말이 자꾸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요즘 노인들은 사기 당하기 쉬워요. 엄마.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불신을 감춘 경고였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고 가운을 걸친 채 방을 나와 물을 마시러 나섰다. 거실을 지나던 중 작업실 쪽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을 들었다. 민정과 재현은 여전히 깨어 있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녀는 엿들을 의도는 없었지만 민정의 말은 너무 또렷하게 들려왔다. 계속 미적거리기만 하면 새집 계약금 어떻게 마련해? 다음 달이 마감이야. 곧 이어진 재현의 말. 알아. 근데 엄마 이제 늙고 예전 같지 않잖아. 처음엔 진짜 돈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빠 돌아가시고도 저축해둔 게 있더라고. 미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머리는 멍하고 가슴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민정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더 분명하고 더 빠르게. 내가 말했잖아. 위임장만 있으면 돼. 괜히 설명하고 구차하게 만들 필요 없어. 어머니 착하지만 바보는 아니야. 지금 사인 안 하면 다음엔 좀 더 강하게 나가야지. 한숨 소리, 그리고 정적. 미숙은 천천히 방으로 돌아갔다. 벽을 짚고 비틀거리듯 걸었다. 책상 위의 서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한 장 한 장 천천히 펼쳐들었다. 은행 계좌, 모든 거래에 대한 위임,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항까지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나이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뢰가 끝없이 무너져 내린 탓이었다. 다음 날 아침상은 여느 때처럼 차려졌지만 미숙은 함께 앉지 않았다. 그녀는 방에서 혼자 식사를 했다. 민정이 우유 한 잔을 가져왔을 때 그녀는 한마디만 했다. 신경 쓰는 척 안 해도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아직 분간할 수 있어요. 민정은 멈칫하며 어색하게 웃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미숙은 대꾸하지 않았다. 단지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 민정은 손을 거두며 문가로 조용히 물러났다. 그날 저녁, 재현이 늦게 집에 들어왔다. 거실에서 서류를 들고 앉아있는 어머니를 보고 그에게 다가갔다. 엄마, 그거 읽어보셨죠? 미숙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결처럼 가벼웠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는 바늘처럼 날카로웠다. 돈이 필요하면 그냥 그렇게 말해. 근데 엄마 마음을 미끼로 삼지는 마. 재현은 말없이 서 있었다. 미숙은 서류를 찻상 위에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일 엄마가 은행 가서 남은 돈 전부 개인 계좌로 옮길 거야. 이젠 아무도 손 못 대게.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남은 인생은 내가 직접 지킬 거란 얘기야. 그 집에서 처음으로 늙은 어머니가 더 이상 순응하는 존재가 아니게 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때서야 자식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재산도 그것을 되돌릴 수 없다. 월요일 아침, 창문을 통과한 흐릿한 햇살이 커튼을 부드럽게 스쳤다. 복도를 지나가는 바람은 마치 말 없는 이별을 알리는 듯했다.
미숙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차를 끓이지 않았다. 늘 틀던 라디오도 켜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옷장을 열고 침대 밑에서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가을옷 2벌, 불경 1권, 만병통치약 기름 1병, 그리고 안쪽에 남편의 이름이 적힌 수첩이 가지런히 담겼다. 서랍 안에서 그녀는 흰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보험증서, 몇 장의 지폐, 그리고 밤새도록 쓰고 또 고쳐 쓴 손편지가 있었다. 미숙은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한때 그녀가 인생의 마지막 안식처라 여겼던 공간. 이제는 더 이상 환영받지 않는 이방인의 피난처에 불과했다. 그녀는 여행 가방을 끌고 방을 나섰다. 부엌에선 민정이 채소를 씻고 있었다. 물 흐르는 소리에 그녀의 발소리는 묻혔다. 식탁 앞에 재현이 앉아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그녀가 지나갈 때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미숙은 식탁 위 김치 접시와 정수기 옆에 봉투를 가지런히 내려놓았다. 그제야 재현이 고개를 들었다. 엄마, 어디 가세요? 당황스러운 목소리였다. 놀람을 감추지 못했다. 미숙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저 더는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곳에선 살 수 없을 뿐이에요. 민정이 부엌에서 뛰어나오며 허둥지둥 손을 닦았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오해하신 거예요. 미숙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나는 다 알아.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냥 모르는 척했을 뿐이야. 아이들이 날 필요로 하는 게 정 때문이지 돈 때문은 아니라고 믿고 싶어서. 민정은 망설이며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니, 그날 일은 제가 말실수한 거예요. 정말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미숙은 가볍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더는 슬픔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해방감만이 담겨 있었다. 이제 논쟁할 기운도 없어. 하지만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는 아직 기억할 수 있어. 그녀는 고개를 숙여 캐리어 손잡이를 들고 등을 돌렸다. 재현은 한 발 앞으로 내디뎠다가 멈췄다. 뭔가가 그를 붙잡은 듯했다. 자존심일까? 두려움일까? 문가에 선 미숙은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이 집 평생 머무를 집이라 생각했어. 근데 지금 보니 계약서 없는 하숙방이었네. 문이 열렸다. 밖에서 들어온 빛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그리고 그녀는 걸음을 내디뎠다. 그날 오후 집은 유난히 조용했다. 민정은 TV를 켜지 않았다. 재현은 3시간 동안 소파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찻주전자 옆에 놓인 흰 봉투, 그녀가 남기고 간 그것. 안에는 보험증서, 민준의 예방접종 수첩, 정산된 고지서 몇 장, 그리고 손편지 한 통이 있었다. 기울어진 정갈한 필체. 한 글자 가슴을 찌르는 듯한 문장들. 재현아, 민정아, 엄마는 아이들 곁에 있기만 하면 된다고 믿었어.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지. 노인은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아. 단지 여전히 존재 가치가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해. 엄마는 화나서 떠나는 게 아니야. 더는 내가 누군가에게 불편한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면서 하루를 살고 싶지 않아서야. 언젠가 재산이 아니라 진짜 엄마가 필요해진 날이 오면 그땐 엄마를 찾아와. 엄마 윤미숙.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잠시 멈추게 했다면, 혹은 너무 오랫동안 침묵해온 어머니였거나 진심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들어본 적 없는 자식이라면 아래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공유 버튼을 눌러주시는 작은 행동 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 조용한 어머니들에서 다시 만나요.